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영주 삼포 조교 시인의 세상 이야기에 스크랩된 기사를 하나 갖고 논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은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영주라 분이 참 이분이 깐깐하신 분이에요. 깐깐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때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주방송에 스크랩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사의 출처는 어디냐 하면은 법률방송입니다. 법률방송에서 신세아 기자가 썼는 기사입니다. 고영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4년 만에 무죄 확정 이런 타이틀입니다. 법률방송 뉴스에서 취재된 기사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1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2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어제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영주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은 법이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제출하지 않았어요.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원 전 판결에 승복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하는 이 말을 승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음에 따라서 고 전 이사장은 형사재판은 4년 6개월 만에 무죄로 끝났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노 하면은 지난 2013년 1월 고영주 전 이사장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신년 할애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때 아마 대통령이 물망에 올랐을 때인데 참 말을 참 대단히 세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랬는데 문 대통령이 재심 변호를 맡았던 부산의 부림 사건이 있습니다. 부산의 부림 사건도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재인 후보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영주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를 했어요. 2015년 9월에 검찰은 2년 뒤인 2017년 9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심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는 이때 벌써 아마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1심에. 그런데 이제 항고를 했으니까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해서 1심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2심에서는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해가지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고가 된 거죠.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면서 이것은 무죄다. 이렇게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고등법원에서 이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죄 취지로 돌려야 되는 게 있겠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게 대통령의 사건입니다. 대통령의 사건인데 대통령의 사건이라 그랬전정 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좀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은 이분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도 자기인데 말을 띠껍게 한 사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무죄 선고를 했어요. 좀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소 고발을 남용하면 안 되지. 남용하면 안 되지. 연중에 이 사람은 어디 법의 문외한이고 모르는 그런 무지랭이 같으면은 말도 안 하겠지만은 변호사잖아요. 숱한 사건을 한 변호사예요. 변호사가 지금 자기 명예훼손 될 만하다 해가지고 명예훼손 고소를 했던 것이 무죄가 났어요. 이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연중에 현직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재임 기간의 판단, 재판판,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이런 패소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하다 중간에 중지를 해도 재항고를 포기하든지 했어야지. 힘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함부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법 좀 안다 그래가지고 이 고영주 이분도 법을 아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한 거 했지 우리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은 꼼짝 수 없이 당했을 거 아닙니까? 돈 없어 소송 못 따라가고 그러면은 꼼짝 수 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법 좀 있는 사람들 이때 권력 좀 있는 사람들 이때 자기 자신 좀 돌아보고 법 오남용하지 말아요. 오늘의 여기 시사하는 바가 좀 법 좀 배운 사람들에게 아주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현직 대통령도 잘못했으니까 무죄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렇게 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할까?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이사장의 4년 만에 질긴 그 투쟁 끝에 무죄 확정을 얻어내는 그런 뉴스를 살펴보면서 논평을 했습니다. 권력 있고 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직위 있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 직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와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